대한민국. 한때 원자로 기술을 구경조차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을 통제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승인했고 중국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로 움직이는 심장이라는 것을요. 한 척의 잠수함이 조용히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는 침묵했고 세계의 지도는 흔들렸습니다. AUKUS도 받지 못한 기술, 미국이 직접 건조하고 한국이 설계한 최초의 공동심의 핵 프로젝트. 그 함정이 수면 아래로 사라진 뒤 전 세계 군사 위성의 탐지망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세계 해양 질서를 새로 쓰는 7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브리핑룸의 침묵이 심상치 않았죠. 한국 장교들의 눈빛도 이상했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워터스입니다. 영국 해군에서 30년을 보냈죠. 잠수함 전술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은퇴 후엔 각국 해군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날도 평범한 브리핑인 줄 알았습니다. 서해 작전 지도가 스크린에 떴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한국 장교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가상 시나리오라고 했지만 말이죠.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이 추적을 시도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분 만에 놓쳤거든요. 부상 빈도는 너무 잦았고 저속 추적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서해에서 우리는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그때 미국과 한국 정상 간 핵추잠 건조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또 정치적 제스처구나 싶었거든요. 정치의 불꽃놀이는 바다를 데우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자료의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건조지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죠. 왜 굳이 건조지를 명시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해군 장교들이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승인은 말이었지만 눈빛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시끄러웠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 브리핑 동행 제안이 왔을 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5,000톤급 핵추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전홍축 연료와 SLBM 추적 교리 시연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장교들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기대와 비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팀 내부 회의에서 회의론이 폭발했습니다. 오쿠스도 못 받은 기술을 한국이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증거로 설득하라고 말했죠. 말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첫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상 표적의 한국 측 추적 알고리즘이 잠깐이나마 잠금을 유지했거든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멈췄어요. 데이터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공식이 아니었거든요. 30년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데이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제가 시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해는 지도에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메모를 적었어요. 수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적었습니다. 내일 확인한다고도 썼죠. 지도가 아니라 심장 박동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지속 자망 고속 전환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배터리나 부상주기 무력화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놀라웠습니다. 원자로 출력 곡선을 활용한다는 거였어요. 저속 잠복에서 고속 찌르기로 넘어가는 하이브리드 전술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시간의 지배였어요.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죠. 소음 저감 철학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메타 소재와 진동 상쇄, 축회전 최적화까지 동원한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함은 장비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침묵의 언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제거한 게 아니라 관리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미국 현지 건조라는 부분도 역설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설비, 인력이 역수출 형태로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함을 짓는 곳보다 지식을 심는 곳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배가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상이 이식되는 거였어요. 한국의 노하우가 미국 땅에서 구현되는 놀라운 프로젝트였죠. 연합훈련 계획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통제 범위 내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거든요. 제가 직접 제안했습니다. 국기 가리고 성능만 보자고 말이죠. 국기가 사라지자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실력만 겨루는 거였어요.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탑재 SMR 모듈 모형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안전과 비확산 프레임이 완벽했어요. 농축 20% 이하 설계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농담처럼 한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의 체력이 한계라고 하더군요. 기계는 괜찮은데 사람이 못 따라간다는 뜻이었어요. 그 농담 속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속도는 비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만들어요. 한국이 찾아낸 건 바로 시간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한미 합동팀을 구성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술 융합의 현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철학이 만나서 새로운 결과를 낼 거라고요. 블라인드 테스트 규칙도 세심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되 안전은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공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룰이었죠. 안전과 비확산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진정성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핵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였죠. 원자로의 빛보다 찬란한 건 그들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차분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바다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였죠.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론이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바다는 교과서와 다르거든요. 실전에서 증명해야 진짜입니다. 항만을 떠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선 교신을 최소화하고 소음 프로파일을 사전 측정했어요. 제 노트에 예상 소음 상한치를 기록해뒀죠. 바다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속 잠복 구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심과 염분, 온도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캡처하더군요. 중국식 수중 센서망을 가정하고 회피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수치가 예의 바르게 낮아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거든요.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죠. 교과서가 바다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고속 전환 드릴이 시작됐을 때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노트급 급가속이었는데도 전력 소모 패턴이 안정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제 상한치보다 0.6데시벨이나 낮게 유지됐거든요. 0.6데시벨, 그 작은 숫자가 제 인생을 꺾었습니다. 30년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속도의 죄는 소리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우리 편일 때 바다는 가장 넓어집니다. 그날 바다는 정말 넓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걸 봤거든요. 가상 SLBM 플랫폼 추적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표적이 변침을 해도 잠금을 유지했어요. 디젤잠 대비 추적 시간이 현저히 단축됐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우월성이었죠. 잠금 표시는 푸른 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렸어요. 그 작은 점이 바다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귀향할 때 브리핑룸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 해군 옵서버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또 하자고 하더군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제 자존심이 거짓말을 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은 기적에 가까웠거든요. 나는 오늘 교과서를 버렸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공식들을 다시 써야 했어요. 바다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귀향시 선체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성공의 증거였죠. 실시간 소음계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열과 소음 상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이론이 현실을 앞서간 순간이었습니다. 표적 변침과 재잠금 시퀀스도 완벽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직감과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사람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였죠. 미 옵서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경쟁자에서 파트너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영국 해군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바다에서 새로운 선생을 만났다고 썼습니다. 그 선생은 한국이었다고도 썼죠. 바다는 정직합니다. 가식이나 허세가 통하지 않아요. 오직 실력만이 인정받죠. 한국이 그 실력을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서구 회의론 미디어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쇼라는 둥, 수치 조작이라는 둥, 온갖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심은 소음처럼 번지거든요. 정치가 떠들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한미 기술 공유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비확산과 보안 한계선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결국 도면이 아니라 프로세스 공유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식은 포장물이 아니라 사용법입니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철학이었어요. 설계도는 비밀이지만 원칙은 깃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과 핵폐기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감용과 관리 로드맵이 인상적이었어요. 체계적이고 투명했거든요. 핵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공포를 관리하는 기술, 그것이 문명입니다. 핵은 공포가 아니라 규율이라는 정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핵을 다루는 손은 떨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거든요. 중국의 시위성 해상 기동이 있었습니다. 레이더 그림자가 서해 북단의 긴장을 불러왔어요. 하지만 한국 측 대응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엔진음은 크고 우리의 심박은 낮았어요. 한국은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도발은 쉽게 얻지만 정당성은 어렵게 지키는 거니까요. 침묵이 곧 무력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팀 내부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실무진이 밤새 교범 문장을 다듬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했거든요. 문장 하나가 함대 하나를 움직이니까요. 그날 밤 규칙은 탄생했고 전쟁은 멀어졌습니다. 교범은 바다의 헌법이 될 거라고 제 메모에 적었어요. 법과 질서가 평화를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비확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 항목도 빠뜨릴 수 없었어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핵폐기물 감용 프로세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중국 함대 항적과 서해 대응 루트를 분석했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어요.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단호함을 보여줬거든요. 양국 실무자들이 교범을 수정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바다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죠. 외부 압박이 거셀수록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련이 팀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사라졌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바다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는 고백할 때 목소리를 낮춥니다. 서해 북서쪽에서 센서가 포착한 이상치를 봤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미확인 자망체였습니다. 신호가 약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이었어요. 일반적인 잠수함 소음과는 달랐죠. 더 조용하고 더 교활했습니다. 추적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작전실의 긴장감이 손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모든 승조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소나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추적했지만 놓쳤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바닷속으로 녹아든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야 했어요. 2시간 후 재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위치에서 나타났어요. 상당히 지능적인 기동이었죠. 상대방도 우리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도발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우리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반복 확인했죠. 강한 주먹은 주머니에 있을 때 더 무섭습니다. 도발은 쉽게 얻지만 정당성은 어렵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성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센서 모듈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릴 배신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현장에서 즉시 핫스왑을 실시했습니다. 센서 모듈을 교체하는 작업이었어요. 승조원들의 손놀림이 예술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교체를 완료했죠. 예비 알고리즘으로 우회했습니다. 주 시스템이 망가져도 백업이 있었거든요. 결함은 적이 아닙니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죠.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졌고 바람이 강해졌어요. 수온 약층이 붕괴되면서 탐지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파도 위가 아니라 파도 아래서 버텨야 했습니다. 승조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침묵이 곧 무력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린 거였죠.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미세한 실수를 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추적선을 확보했죠. 그러나 우리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하되 들키지 않는 게 목표였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스텔스였죠. 이론이 현실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승리는 총성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내일의 매뉴얼이 될 거예요. 이 경험이 앞으로의 작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작전 종료 후 브리핑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성취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함장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에서 이겼다고 하더군요.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지혜로 이긴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센서 모듈 교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의 팀워크가 빛났어요. 한 사람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협업이었죠.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수온 약층 데이터를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상치 파형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미묘한 신호였어요. 이걸 포착한 센서의 성능도 놀랍지만 분석한 승조원의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법적 절차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항목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당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전 일지에 잉크가 번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손이 떨렸던 흔적이겠죠. 그 작은 얼룩이 오늘의 현실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 편지를 썼습니다.
동료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였어요. 한국 해군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됐다고요.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혹하지만 공정해요.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오늘 한국이 그 바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익명은 잔인할 정도로 공정합니다. 블라인드 재평가 테스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기를 가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험이었거든요. 미국, 한국, 그리고 제3국 동맹 옵서버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편견도 선입견도 통하지 않는 순수한 실력 겨루기였어요. 최고의 무기는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죠. 첫 번째 함정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소음과 기동 복합 루틴을 시연한다고 했어요. 고속에서 저속으로 다시 허수 기동까지 혼합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말 복잡한 시험이었죠. 작전실에서 지켜보는데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어요. 속도 변화에도 소음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신기했어요. 두 번째 함정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패턴을 보였어요.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기동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웠죠.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지만 첫 번째만큼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함정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숫자로 증명되었어요. 탐지율 최저 기록을 갱신하는 순간이었거든요. 30년 경력에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소나 화면을 응시하던 미 해군 분석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고장인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정상이었어요. 고속 기동 중에도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았어요. 속도와 소음은 비례관계인데 이 함정은 예외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죠. 허수 기동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관측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예상과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패턴이었어요.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관측진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장감이 손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결과를 알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죠. 드디어 반전 공개의 순간이 왔습니다. 최고 성적을 거둔 함정의 제조지가 공개됐어요. 미국이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발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계와 팀, 공정 표준은 한국이 주도했다는 거였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바이 코리아였습니다. 역수출 동맹의 완벽한 결과물이었죠. 국기가 아닌 원칙이 이긴 거였습니다. 어느 나라 제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어요. 한국의 사상이 미국 땅에서 꽃을 피운 거였습니다. 미 해군 장교가 선언했습니다. 교범을 한국식으로 개정한다고 하더군요. 교범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 박동수가 급상승했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감쌌죠. 오늘 바다는 한국어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바뀐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바뀐 거였어요. 바다를 대하는 새로운 철학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서해 금지구역 링 시뮬레이션이 점등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빛의 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함대의 예상 항로가 위축되는 지도를 보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빛의 원이 전쟁을 밀어낸 거였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화를 만든 거였어요. 서해는 오늘 침범할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경고문이었죠. 국제 언론의 논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존중으로 선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실력 앞에서는 편견도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규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공정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이런 시험이야말로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입견 없는 순수한 겨루기였거든요. 탐지율 기록표는 역사적 문서가 될 거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모든 잠수함이 이 기록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조지와 설계국가 분할 컷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교 선언 순간을 클로즈업으로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실력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의미하거든요. 서해 링점 등 애니메이션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지혜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해군 동료였어요. 바다에서 새로운 선생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생이 가르쳐 준 건 겸손이었다고요. 실력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성장을 낳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선순환이었어요. 강해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지혜였습니다. 힘은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전작권과 연합작전 위상이 제정이 되던 순간을 목격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해군의 원양과 해상거부 능력이 상승하면서 동맹 내 역할이 분담해서 주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도는 선언이 아니라 성적표였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그 성적표를 바다에서 직접 써낸 거였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기술 사슬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조선과 원전, 소재, AI가 융합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강국은 공장에서 평화는 공정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도 인상적이었어요. 동맹이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월급 명세서라는 현실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진정한 상생의 모델이었죠. 비확산과 안전 모범 케이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홍축 설계와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안전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긴 기술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규율은 무기보다 오래 갑니다. 핵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준 한국의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냈어요. 투명성과 책임감이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였던 거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절차를 문제없이 넘어선 거였어요.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억제의 평화가 구현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싸우지 않게 하는 힘의 실현이었어요. 조용함이 가장 큰 소리였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계산법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한국의 바다는 지키기 위해만 으르렁댄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준비는 완벽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역학관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평형 상태였습니다. 동북아 해양 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힘의 논리에서 법과 원칙의 논리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문명적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받았던 상처를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의 대응을 보면서 실망했었어요. 준비 부족과 혼란을 목격했거든요. 그 기억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바다에서 접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바다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배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바다는 지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힘이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함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였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차세대 해군 교육 과정에도 한국식 교리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사관들이 한국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였어요. 사상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해양 전략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지혜와 기술의 결합이었어요.
21세기형 해군력의 완성체였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면서 바다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생태적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직감과 기계의 정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였어요. 미래 해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훈련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배우던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변한 거였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정보 공유 체계도 완벽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물리적 협력을 넘어선 정신적 연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국 해군본부에 보내는 공식 문서였어요. 한국 해군의 변화와 그 의미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개인적 소감을 적었습니다. 바다에서 새로운 문명을 목격했다고 썼어요. 그 문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바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바다 아래서 보냈습니다. 차가운 철벽 속에서 소나의 삐삐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지도는 수없이 바뀌었고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바다도 변하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바다를 읽는 언어가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침묵. 그것이 이 바다의 새로운 질서였어요. 30년 전 처음 잠수함에 올랐을 때를 기억합니다. 선배가 말했어요.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진실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겸손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 교실에서 한국을 만난 거였어요. 2010년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천안함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실망을 했어요. 준비 부족과 대응 미숙을 목격했거든요. 한국 해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직 바다를 모른다고요. 바다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패배가 한국을 바꿨습니다. 상처가 약이 된 거였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거든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바다를 이해하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아니, 바다와 대화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최고 성적표를 받은 함정의 깃발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박동은 한국이 설계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바이 코리아.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을까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억제는 평화를 낳습니다. 한국이 증명해 보인 진리였어요. 강해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적 진실이었습니다. 조용한 힘이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규율은 신뢰를 낳습니다. 핵을 다루는 한국의 자세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숙함이었어요. 서해의 금지구역 링이 점등됐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빛의 원이 전쟁을 밀어내는 장면이었어요. 무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화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바다가 원하는 건 지배가 아니라 보호라는 걸요. 정복이 아니라 조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찾아낸 거였어요. 한국의 바다는 지키기 위해만 으르렁댑니다.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힘이 또 있을까요? 그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해낼 거예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쓸 겁니다. 바다는 이제 한국어로 말합니다.
침묵의 언어로 평화를 노래해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늙어서 배우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훌륭한 선생을 만난 행운이었거든요. 젊은 한국 승조원이 말했어요. 우린 숨 쉬듯 자망한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숙련도였어요. 타고난 바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바다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젊음이 바다를 데우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희망적인 미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바다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거라고요. 평화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자면 저는 바다에서 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졌어요. 하지만 그 패배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웠거든요. 오늘 그 바다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바다에게,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한국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해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바다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바다에는 새로운 수호자가 있거든요. 동료들에게 보낸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해군 본부에서 비공식 미팅을 요청해 왔어요. 한국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잠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어요. 프랑스 해군 동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거였어요. 기술적 난이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잡성까지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독일 해군 분석관은 한국의 체계적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이 완벽했다는 거였어요.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제독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이 어떻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지 보여준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경쟁 의식보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어요. 동북아 안보 환경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였어요. 호주 해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팽창에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어요. 민주주의 동맹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해군 동료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트너십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다고 말하더군요. 펜타곤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전략적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성장이 미국에게도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런던의 집에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의 결정판이 될 만한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만난 놀라운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 나라는 작지만 꿈이 컸고 조용하지만 강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부인도 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보다 겸손해졌다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 겸손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감동했다고 하시더군요. 신앙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취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현실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받았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개인 도서관에 한국 관련 책들이 늘어났습니다. 역사와 문화, 기술과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었어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평생 학습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관찰자가 아니라 친구로 가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노년에 이런 감동을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이 선물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용감한 수호자가 말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동북아의 바다는 평화로울 겁니다.